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을 읽기 4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롤랑 바르트, 롤랑 바르트의 사진 예술에 관련된 건데, 스튜디움과 풍구툼.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제대로 감상하려면은, 이 풍구툼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풍구툼. 요 개념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롤랑 바르트는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이고, 또 문학비평,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인물이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일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스튜디움과 풍구툼. 바르트는 카메라 루시다에서 사진을 감상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한다. 하나가 이제 스튜디움이고 다른 하나가 풍구툼이다. 스튜디움은 사진을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사진을 감상할 때 이렇게 하죠. 또 사진 속 인물이 어떤 시대에 속하는지,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지, 사진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감상 방법이죠. 반면에 풍구툼은 사진 속에 어떤 작은 세부가 관람자를 갑자기 사로잡고 충격을 주는, 찌르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 스튜디움이 사진에 내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죠. 사진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를 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푼투쿰은 사진 속 어떤 것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어떤 한 면이 아주 갑자기 나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경험을 덜 갖게 되죠. 그런 걸 말하는데, 바르트가 사용하는 라틴어 풍구툼은 점, 얼룩, 지름, 상처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전체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손, 옷, 표정, 신발, 배경의 물체, 어떤 사소한 것 하나가 관람자에게 강한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푼투쿰인데, 또 바르트는 이 푼투쿰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부로서의 푼투쿰과 시간으로서의 푼투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부로서의 푼투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바르트가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으로서의 푼투쿰인 것 같아요. 세부로서의 푼투쿰은 사진 속 우연적이고 부분적인 시각적 요소가 관객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 찌르는 것, 사진 속 우연한 부분적 디테일이 스튜디움이 장에서 예기치 않게 솟아올라 관객 개인을 찌르는 것, 주관적, 파편적이며 사진 내부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세부로서의 푸구툼이고, 또 시간으로서의 푸구툼 는 특정 세부가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시간성이 찌르는 것. 이것도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참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원문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진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세부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자체가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사진 자체 내지는 그 시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특정 디테일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내재한 시간성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 있었음을 그것이 있었음, 과거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다, 미래 소멸이 겹쳐진 데서 오는 충격인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 존재론적이며 사진 자체의 조건 에서 발생한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잡질 않는데, 우리 원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 바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 바르트가 예시를 든 건데, 그 루이스 페인이라는 이 인물은 이제 그 사형수인데 조만간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그 운명인데, 그 감옥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 거죠. 딱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이 인물의 그 조만간 닥쳐올 그 운명, 사형,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루이스 페인, 이 인물이 이제 루이스 페인인데, 루이스 페인의 사진 앞에서 더 이상 세부의 뉘앙스가 아닌 푸트쿰은 바로 시간이다. 그것은 사진에 그것이 있었음, 슬라아에테, 그것이 있었음과 그 사진이 앞으로 되어갈 것, 즉 그것의 비극적 운명인 그는 죽을 것이다, 일과 무리 사이에 압도적인 동등성이다. 그것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그 과거의 시점과 또
그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시점이 그 동시에 압도적으로 겹치는 거죠. 사진의 대상이 이미 죽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진은 이러한 재앙이다. 즉 미래에 닥칠 죽음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원문을 한번 보고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Devant la photo de Louis Payne, le Putukumu, qui n'est plus une nuance de détail. 그래서 루이스 페인의 사진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푸트쿰은 그것은 끼네 불리는 뉘앙스드 됐다. 그 세부의 뉘앙스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세부로서의 푸트쿰과 시간으로서의 푸트쿰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뉘앙스 됐다 이게 이제 세부로서의 푸트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주는 푸트쿰은 그건 뭐냐? 르 푸트쿰 에 르똥 시간이다. 이 사진에서 보는 그 푸트쿰은 시간이다 이거죠. 그것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c'est l'équivalence écrasante de la photo. 그 사진의 écrasante, 뭐 압도적인 이런 압도적인 에퀴바랑스다, 동등성이다. 뭐가 동등하다는 것이냐? 슬라아에테, 그것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뜻송 두분이 미래, 그것이 앞으로 되어갈 것, 그가 죽을 거라는 것. 두 개의 그 시간대가 아주 아주 밀도 있게 여기서 뭐 압도적인 그런 동등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두 개의 시간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죠. le sujet en soit déjà mort ou non, 이 사진의 그 수제니까 이 주인공이죠. 사진의 주인공이 이미 죽었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그 toute photographie est cette catastrophe. 그 모든 사진은 다 그 catastrophe, 재앙이다. 이러한 재앙을 품고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재앙? La mort au futur, 미래의 죽음이라는 그런 비극적 재앙을 다 갖고 있다. 모든 인물은 다 죽어야 되니까. 루이스 페인 사진 앞에서 더 이상 세부의 뉘앙스가 아닌 푸트쿰은 바로 시간이다. 그것은 사진에 그것이 있었음과 그 사진이 앞으로 되어갈 것, 즉 그것이 비극적 운명인 그는 죽을 것이다 사이에 압도적인 동등성이다. 사진의 대상이 이미 죽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진은
이러한 재앙이다. 즉 미래에 닥칠 죽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 문장, 더 이상 그 세부의 뉘앙스가 아닌 뭐 시간의 분투크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바르트는 앞서 푼투쿰을 사진 속 우연한 디테일, 세부의 푼투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연한 디테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그는 페인의 사진을 통해 푼투쿰이 반드시 시각적 디테일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푼투쿰은 사물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이다. 이는 바르트의 논의가 순수하게 형식적 도상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이동하는 지점이다. 조금 약간 철학적인 건데, 어쨌든, 이 말은 지금 세부의 푼투쿰이 아닌 시간의 푼투쿰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었음, 싸에때,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이 있음. 이는 밝은 방, 이건 이제 밝은 방은 바르트의 저술명이죠. 전체를 관통하는 바르트의 핵심 테이제인데, 사진은 회화와 다른 재현 매체와는 달리 카메라 앞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상의 흔적. 그렇죠. 이것이 이제 회화는 그 회화에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이 꼭 꼭 존재해야 될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카메라 앞에 있는 찍힌 그 사진은 이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실제로. 실제로. 그것이 이제 그 회화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 즉 지표가 되는 것이다. 지표다. 사진은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순수하게 증명한다. 그렇죠.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사진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것이 아름다웠는지 의미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그저 있었다는 사실만을 절대적으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었음을 아주 절대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또 그는 죽을 것이다 와의 등가.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지금 그 에키발롱스 가정 떨포도 슬라 에테 요거와 일반 무리르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죽을 것이다 와의 등가. 페인의 사진에서 이 있었음은 곧바로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미래와 겹친다. 그렇죠. 촬영 당시 페인은 살아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있었음이죠. 살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가 곧 처형되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지. 암다. 비례. 바르트는 이 둘을 논리적으로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등가라고 얘기합니다. 압도적인 등가라고. 사진이 존재를 증명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존재는 이미
상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무언가에 있었음을 포착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이 시간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라는 사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등가라는 의미죠. 에키바랑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이미 죽었든 아니든, 이건 이제 원문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레시시형 소데셔 먹으농 죽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진은 다 재앙이다. 자, 이거 지금 해설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이미 죽었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 사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진을 보편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인데, 바르트는 여기서 논지를, 루이스 페인 개인의 특수한 사례, 실제로 촬영당한 인물이죠. 사례를 넘어 모든 사진으로 확장한다. 사진 속 인물이 촬영 이후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진이 찍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순간을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고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문장의 핵심은 바르트가 사진의 본질을 재현이 아니라 사건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진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셔터가 눌리는 그 물리적 순간, 대상은 지금 여기 있었지만 그 사진이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되는 즉시 그 지금은 이미 완료되어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된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현재인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곧바로 과거로 응고시키는 행위다. 그 순간은 다시 제한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설령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를 취한다 해도 그것은 다른 순간이지 그 순간이 아니다. 따라서 사진은 언제나 이미 지나가 버린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을 응고시킨 화석과 같다. 이것이 페인의 사진에서 왜 미래형의 죽음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진이 찍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다시 붙잡을 수 없죠. 페인이 이 감방 안에 앉아있던 그 특정한 찰나는 촬영이 끝난 즉시 영원히 과거 속에 봉인된다. 그가 실제로 촬영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그 순간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다시는 있을 수 없음이 바르트에게는 곧 그것은 이제 작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은 대상의 실제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촬영되는 순간 그 순간의 생생한 현재성은 이미 소멸하여 과거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미래형의 죽음, La mort au futur. 자, 마지막 문장이 바르트 사회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는 모든 사진을 파국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진을 찍히는 순간 피사체는 이미 그 순간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지금은 이미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다. 문법적으로 죽음은 보통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서술되지만 바르트는 이를 미래 시제로 규정한다. 미래형의 죽음이 이런 뜻이죠. 사진을 보는 우리에게 죽음은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로서 다시 체험되기 때문이다. 즉, 사진은 매번 볼 때마다 파국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조금 더 푼트쿰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나는 순진 무고함의 간극 속에서 이미지를 통해 나 자신을 지각한다. 나는 정체성의 연금을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고 바로 그 점이 푼트쿰이다. 왜냐하면 사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 내가 보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나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내 어머니의 죽음이 얽혀든다. 사진은 그녀의 다가올 죽음을 내게 확증해 준다. 이것도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뒤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그 해설을 할 텐데 우선 전체적인 해설을 좀 봅시다. 바르트에게 사진이 가장 깊은 푼트쿰은 결국 시간과 죽음의 자각이다. 사진은 과거에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멈출 수 없는 증거, 그것은 존재했다. 동시에 그 대상이 이미 시간 속으로 사라졌거나 언젠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묘비와도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바르트는 저 아이는 결국 죽을 것이다. 또는 이미 죽었다. 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실존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 어머니의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고서 하는 지금 그 얘기인데,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만간 죽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겠죠. 이처럼 푼트쿰은 단순한 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유한성과 상실의 아픔을 몸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강렬한 시간적 상처로 기능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nocence, écart, 요 부분인데, 다시 보면은, devant la photo de ma mère enfant, 그 어린 시절에 나의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je me perçois à travers l'image, 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지각한다. 나 자신을 지각한다. 그러고서 dans un écart
디노성스 이렇게 써요. 에케아르 디노성스. 이노성스 뭐 순진 무고함 그런 거죠. 때가 없는 거죠. 에케아르는 이제 어떤 간극, 벌어진 틈을 말하는데, 그래서 순진 무고함의 간극 속에서 나 자신을 지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데 자, 여기서 이노성스는 그 사진 속의 어린 어머니의 상태를 우리가 이노성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에케아르는 이 간극은 뭐의 간극이냐면은 어린 어머니와 훗날의 어머니, 아니면은 그 어린 어머니와 현재 바르트 사이의 그 시간적 거리, 요거를 에케아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 간극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제 사진을 보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바르트가 되겠지만, 이제 바르트가 자기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그런 사진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결국 에케아르디노사우스는 단순한 순수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어머니와 그렇죠. 그녀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알고 있는 현재의 나 사이에 벌어진 시간의 간극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때 겹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동선 에케아르디노상스, 그거고, 그 다음에, J'ai recommencé de zéro l'alchimie de l'identité.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의 연금, 알심이 연금술, 정체성의 연금술을 처음부터 드세고 0점에서 다시 시작했고, 바로 그 점이 punk트입니다. 바로 그 점이 c'est ce point-là qui est le punct.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의 연금술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사람의 정체성을 연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 소녀, 성인, 어머니, 노인이 다 그걸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진은 그 연속성을 깨트린다는 거죠. 사진 속 어린아이와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아이와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동일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정체성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잠깐만. 그래서 정체성의 연금술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푸트쿰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car la photo ne me dit pas ce qui a été, mais ce qui a été répété. 왜냐하면 사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il photo ne me dit pas ce qui a été 이제 mais ce qui a été répété. 네, 그것은 이제 반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lle me certifie que ce que je vois a bien existé. 그 사진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그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스크슈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베,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지금 해설하는 건데, c'est ce point-là qui est le point de commun.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서 푼투쿰을 단순히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디테일이라고 이해하면 이건 부족한 거고, 밝은 방 후반부에서 푼투쿰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로 확대가 되는데, 초기에 푼투쿰이 사진 속에서 나를 찌르는 우연한 세부였다면, 어머니의 사진에 일어서는 시간 그 자체가 나를 찌르는 것이 된다. 사진을 보는 순간 바르트는 깨닫습니다. 저 아이는 실제로 저곳에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아이는 결국 죽었다. 그러므로 푼투쿰은 결국 시간이 만들어내는 상처가 된다. 그 다음에 사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La photo ne me dit pas ce qui a été. 이 부분은 바르트의 사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진은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의 사진을 본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사진은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죠. 대신 사진이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은 뭐야?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날 그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그 사진을 우리가 봤다고 하면은, 그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죠.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사진의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개념이 바로 사에트, 그것이 존재했다. 그것이 존재했다는 거. 근데 회화에서는 그것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진과 회화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사진은 존재를 증명한다. Elle me certifie que ce que je vois, 내가 지금 보는 것이 a bien existé,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런 사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회화라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회화와 사진의 결정적인 차이도 여기서 발생한다. 회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통적인 사진의 경우 사진 앞에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빛이 대상에서 반사되어 렌즈를 통과하고
필름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르트에게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과거의 물질적 흔적이다.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바르트는 단순히 이것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명제가 발생하는데 어머니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확실성이 사진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원문 보면 La photo ne me dit pas ce qui a été. Elle me certifie que ce que je vois a bien existé. 왜냐하면 사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나에게 증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C'est là que se noue la mort de ma mère.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스누 이렇게 서로 엉키는 거죠. 그 연결되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내 어머니의 죽음이 얽혀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 확실성 때문에 죽음이 나타난다는 건데, 셀라크스누 얼라모 호드마메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그 지점에서 연결된다는 건데, 죽음이 매듭 지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순회는 매듭이 지어 서로 결합되다는 뜻인데 그럼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존재와 죽음, 또 과거와 현재, 또 사진과 부재, 이것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 결합된다는 것이죠. 사진은 말합니다. 그녀는 존재했다. 그러나 바르트가 사진을 바라보는 현재에는 그녀가 없죠. 따라서 사진이 존재를 확증하는 바로 그 순간 사진은 동시에 부재도 확증한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부재를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공식처럼 표현한다면 사진은 존재의 증명이면서 또한 부재의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C'est là que se noue la mort de ma mère. 이거 지금 한 거고, La photo m'assure de sa mort future. 이 사진은, 나의 어머니의 미래의 죽음을 나에게 확증시켜준다. 사진은 그녀의 다가올 죽음을 내게 확증해준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건데, 자, La photo m'assure de sa mort future. 사진은 그녀의 미래의 죽음을 확증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미래의 죽음일까? 바르트가 사진을 보는 현재는 어머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아, 하지만 여기서 future는 미래는 사진이 촬영된 순간을 기준으로 한 미래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보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가 아니라, 그 사진이 촬영된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미래가 되는 거죠. 사진을 찍던 순간에는 어린 어머니는 살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아이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따라서 사진은 2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진 속 시간, 그녀는 살아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는 현재, 그녀는 이미 죽었다. 이 2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역설적으로 말한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따라서 그녀는 죽게 될 것이다. 바르트가 사진에서 느끼는 공포와 슬픔은 바로 이 미래 완료적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사진을 재앙, 캐타스트로프라고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사진 속에는 항상 죽게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모든 인물 사진은 어느 정도 죽음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사진을 찍는 순간 사람은 살아있죠. 하지만 그 사진은 그 순간을 영원히 고정한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진 속 인물은 계속 그 순간에 머물죠. 그래서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음 2문장을 동시에 읽게 된다. 이 사람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게 된다. 바르트에게 사진의 가장 깊은 푼특kum은 바로 이 2번째 문장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진은 일반적인 추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바르트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그는 여러 장의 어머니 사진을 보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진들은 사회적인 어머니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스튜디움의 시점이죠. 예를 들어 젊은 여성, 아내, 어머니, 한 시대 여성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바르트 용어로 말하면 스튜디움에 가깝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사진에서는 그 사회적 역할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보인다는 건데, 바르트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 고유한 온화함과 순수함이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 어린 어머니의 사진에서.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푼투쿰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문단에서 푼투쿰이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푼투쿰은 단순히 사진 속의 작은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사진이 나에게 갑자기 깨닫게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존재했다는 충격이고, 그 충격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그러나 그 존재는 사라졌다는 깨달음이다. 따라서 바르트 후기 사진론의 푼투쿰을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푼투쿰은 사진 속 과거의 존재가 현재의 나를 찌르는 순간, 나에게 충격을 주는 순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푼투쿰이라는 것은 시간의 상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 앞에서 바르트는 단순히 죽은 어머니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직 죽음을 모르는 살아있는 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고 있죠. 그래서 사진은 삶을 보존하는 매체인 동시에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매체가 된다는 거죠. 이 역설이 발금망 전체를 관통하는 바르트 사전의 가장 깊은 지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롤랑 바르트의 그 사진에 관한 건데, 스테디움과 푸구툼, 푸구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간의 푸구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